신에게 SOS,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시죠. 윤 대통령실 우파 시위대의 SOS, 신혜식, 지금 신의 한수 유튜버죠. 똘마니로 부려먹나? 라고 반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 같이 볼까요? 민노총 관저를 덮친다는 첩보가 있다라고 하면서 1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죠. 체포저지 동원에 시도한 정황이 있다라는 거에서 신혜식 씨가 윤상현 등 내란 선동 관련해서 내가 공익신고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것만 봐선 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좀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시기와 좀 같이 보셔야 돼요. 시기와. 네. 지금 1월 3일이죠. 1월 3일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관저에 체포영장 1차 집행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항이 있었고 못하고 나왔죠. 체포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금 신혜식 씨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민노총에서 등산로로 관저를 덮친다는 첩보가 있는데 경호처의 영역을 좀 벗어나니까 거기는 어린 놀이터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13일에 또 한 번 문자가 왔대요. 17일 12시에 점심 한번 하시죠.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요 때가 언제쯤이냐. 이튿날인 14일에 당장 공수처, 경찰, 경호처에서 3자 회동을 하고 영장 어떻게 집행할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 바로 그 시점 즈음입니다. 그리고 요게 있고 바로 그날 신혜식 씨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단체를 지금 똘마니로 두고 부려먹으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단문을 점심하자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안 먹는다 얘기하고 항의를 했다라는 거죠. 전화로. 그리고 그 이튿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됐고 조사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김수민 위원님. 사실 보면 지금 상황이 대통령실에서 유튜버와 함께한 어떤 지지자들과 함께 관저를 경호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정황으로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일단 소위 시민사회단체 쪽에 있는 네. 대통령실하고 코드가 맞는 이쪽을 동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문자 메시지가 성전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성삼영 전 행정관이 보낸 메시지들이 다 제출이 된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대통령 경호처 권력뿐만 아니라 민간 사회로부터도 경찰의 체포를 방해하려고 한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난 거거든요. 저는 사실 예전부터 좀 지적을 해왔던 것이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고 관저에 틀어박혀 있던 그것 또한 내란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국토 참전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국토에서 일부 국토죠. 거기서 공권력의 행사를 정지시킬 목적의 내란, 그러니까 국헌불란 목적의 내란과 또 다른 내란인데 네. 이것이 결국에 12.3 사태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저는 특검이 이런 혐의도 더 자세하게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 민간사회까지 동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 또 내란 내지는 소요 정도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범죄다라고 하는 거 이런 점들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자에서 좀 두드러지는 것이 민노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뭐 등산로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대통령한테 뭐 덮친다라고 한다. 이 첩보를 예를 들고 있는데 네. 민주노총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비슷하게 하지도 않았고 굳이 경찰이 체포하고 공수처가 체포를 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예전에 무슨 전두환 씨 체포 결사대를 한 총련이 만들 때처럼 그런 시절도 아니거든요. 근데 괜히 이상하게 적의 어떤 그 허위 정보 이런 것들을 띄워가지고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한 이런 선전선동 수법 자체가 대통령실 행정관조차 이런 수법을 저지른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런 부분은 좀 그런 정황이 확실히 좀 보이는 거 아니냐 때문에 특검이 좀 이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허구 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신의 한수 유튜브 신혜식 씨한테 연락을 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다음 이 중앙일보 그래픽 같이 볼까요? 지금 우파 여론에는 유튜버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볼까요? 우파 여론 큰 손으로 떠오른 보수 유튜브 1위 진성호 방송 187만입니다. 2위 배승희 변호사 166만, 3위가 신혜식 씨가 하고 있는 지금 신의 한수 163만, 고성국TV, 성창경TV, 성재준, 여기는 중립이에요. 요 위는 다 반탄입니다. 성재준TV 중립, 그리고 가세연 102만, 전옥현 등등등에서 다
100만대다라는 거죠. 대부분 다 빨갛게 반탄이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보수 유튜버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김광삼 변호사님, 대통령실에서 유튜버한테 전화해서 요청을 하는 거, 이게 맞는 거냐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경호처에서 막아도 불법 아니에요? 근데 그 불법적인 일에 자신을 지지하는 그러한 우파 시민들을 동원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저게 뭐 결과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네.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사실 이제 비상계엄 정말 잘못했고 또 탄핵됐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의 우두머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고 가야하는데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 국무위원들 줄줄이 구속되잖아요. 그다음에 군 관련자들 다 구속돼 있어요. 거기다 대고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마저도 지금 조사받고 있고 네. 경호처는 일부 또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걸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고 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만 사실은 처벌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 옛날부터 얘기가 많았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윤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보수 유튜버 방송에는 뭐 지상파고 보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굉장히 경도되고 편파적이고, 그러다 결국 비상계엄으로 간 것이다. 근데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을 국민들이 대부분이 인정하는데 지금 아주 극단적 유튜버들은 이걸 합리화시키고 있잖아요. 지금도 합리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탄핵을 반대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는 건데, 아까 이제 신의 한수 그쪽 얘기는 아마 그 신혜식 씨가 전환길 씨하고 굉장히 뭐 측근이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윤 전 대통령이 전환길이 아니고 누구죠? 정광훈 목사. 정광훈 목사하고 상당히 좋은 관계가 있었고, 그러면 본인이 굉장히 힘들 때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그거 물론 그 성 행정관이 윤 전 대통령이 지시를 받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성 행정관이 자신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있을 때는 네. 이런 유튜버한테 부탁을 하면 들어줄 것이다. 아예 들어줄 가능성이 없으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SOS를 친 거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뭐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다행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대통령실하고 윤 전 대통령의 생각이 저것밖에 되지 않았을까? 정말 한탄스러운 측면이 좀 있죠. 네. 지금 말씀 중에 또 이런 얘기도 나왔죠. 사실 해당 행정관이 신혜식 씨한테 부탁을 했지만 이게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결정을 해서 나온 사안인지 아닌지는 봐야 된다. 왜냐하면 행정관이 단독으로 혼자 결정하고 움직인 것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특검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지금 특검 수사가 상당히 좀 범위를 넓혀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